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 Q&A 27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질문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즉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보수 대표 이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 이사의 현물 납입 처리 방법과 정부지원금 및 4대 보험 부가세 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길죠?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었어요. 첫 번째, 대표자가 무보수로 있고 실제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업을 해서 매출도 없고 제품도 안 났는데 월급이 있을 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 정부 사업에 붙은 거예요. 정부 지원금 사업에 붙어서 현물 20%를 내라고 합니다. 보통 1억에 현물 20%니까 대충 한 2,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내셔야 되는데 실제로 알바를 하든 어떻게 해서 법인 계좌에 돈 2천만 원을 넣고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폐기 요청하고 4대 보험을 내면서 실제 돈을 이체받고 이를 정부 사업비 관리처에 증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현물은 실제로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에게 어려운 것이네요. 라고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지원금으로 4대 보험 및 부가세 집행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현금이 없는 스타트업이고 흔히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예비 단계 지원 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비 단계 지원 사업에서는 활동비도 주고 우리 입장에서 대표자가 월급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정부 지원율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 지원금으로 가면서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평균 70%로 내려가죠. 그래서 현물 20%가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런 세금, 부가세, 4대 보험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대표자가 월급을 받지 않지만 현물 20%니까 2천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답변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쉬운 거부터 갑니다. 부가세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정부 사업이든 기업이 부담입니다. 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1,100, 어떤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가세가 100만 원이 붙어서 우리는 1,100만 원을 해당 기업에 줘야 되죠. 그러면 이 거래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한 4월쯤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1,100만 원을 주면 요 부가세 100만 원은 기업이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7월 그죠? 1기 정산할 때 이 기업이 납부를 하는 거죠. 이 100만 원은 기업 것도 아니고 우리 외주를 맡긴 대표님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있었던 100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7월에 환급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뭐 아시겠죠? 알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4월에 100을 냈지만 어차피 7월에 마이너스 100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제로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라. 좀 짧으면 뭐 한 달, 길면은 6개월 안에 환급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가세는 제가 알았던 어떤 정부 사업에서도 부가세를 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로직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조금 어려워요. 4대 보험 같은 경우 직원을 뽑았을 때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전체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직원이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보통 4대 보험료가 이제 15.4% 정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230만 원 정도를 기업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0만 원은 월급, 30만 원은 보험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4대 보험은 하게 되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라고 보는 거죠. 원래 2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월급이면 보험료 해서 230만 원 정도를 기업이 내야 되는데 뭐 이 중에 좀 틀리지만 얘기하면 15만 원은 기업 부담 그리고 15만 원은 뭐 개인 부담 정확 일치하진 않아요. 기업이 좀 더 많이 부담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방법 중에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200만 원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거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금을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요 4대 보험 30만 원 어떻게 하냐? 기업 부담하고 개인 부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여기까지는 요 중에 요 하나는 기업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개인 부담금까지는 정부 지원으로 해줘요. 근데 기업 부담금은 여러분이 내야 된다. 그런 느낌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그냥 전체 다 해. 4대 보험료 230까지 그냥 포괄 지급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금을 제외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부담금은 기업이 내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 기업이 자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전체 납부를 실시하고 향후에 이제 회계정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제일 잘하는 건 회계감사기관입니다. 회계감사기관이나 관할기관에 보면 담당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한테 이거 그냥 전체 납부 처리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이쪽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좀 회계 처리가 좀 더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담금만 딱 낸다고 기업이 좀 더 추가로 부담하면 회계 처리가 원활하다. 그런 쪽으로 보통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뭐냐면 계산 미숙이나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기관에 상의하면 혹시 내가 돈을 만약에 더 냈다. 그럼 사업비가 남죠. 그럼 남는 사업비를 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업비가 덜 냈어. 그럼 더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픈데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관할 기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얘기해줘라.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대보험 포함해서 지급하고 요것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업 부담금 제한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대표자의 현물 처리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막히면 바로 전화해라.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처리하십시오. 사업기간 지나고 나면 처리가 어려워요.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무보수 대표자의 현물 처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현물은 추정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로 아까처럼 현물 20%가 됐잖아요. 그러면 돈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법인이 문제가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는 현물 증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초반에는 법인보단 개인이 좋아요. 현물 안 내도 되거든요. 지금처럼 법인을 내버린 거야. 뭐 투자나 뭐 다른 이슈들이든 뭐든 간에 법인 무보수 대표자 같은 경우는 현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 법인 계좌에 돈을 넣고 그죠?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대보험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체를 해야 현물에 증빙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직 제품 지금 아마 초기 단계이실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뭐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선정 기업들은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본금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제일 원활한 방법은 기업 대출을 받아서 그냥 그거를 월급 처리하자. 자본금 빨리 해결하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기업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실은 어제도 이거 가지고 어떤 한 분이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일단 개인으로 대출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대보험에서 손실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 받고 법인의 자금을 입금한 다음에 급여로 쓰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보통 우리가 15.4% 정도 그걸 기업이 손해 보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이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돈을 토해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만 물어보셨으니까 실제로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특히 법인 스타트업이죠. 매출이 없는 법인 스타트업은 현물 처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빨리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 갖고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복잡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참 법인이 고민해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죠. 초기 창업 단계. 하지만 좀 힘내서 힘들어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매번 꼬치꼬치 생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사람들이 처리하냐면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나중에 망해도
대표자가 요즘엔 안 갚아도 됩니다. 연대보증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에 그래서 맘 편하게 대출을 받고 우리가 근데 성실하게 갚는다고 생각합시다.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재기하기도 어렵고 1억을 받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 필요한 비용들을 내자. 그리고 빨리 사업을 성공시켜서 돈을 벌면 될 거 아니냐. 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아마 이런 게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 기업 대출을 받고는 좀 부담도 스럽고 이자도 내니까요. 그래도 기업 대출을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돈을 딱딱딱 너무 맞춰 쓴다는 게 솔직히 저도 법인이지만 법인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좀 급전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차라리 개인 대출이 더 빠를 수 있죠. 개인 대출을 앱으로 빨리 받아가지고 법인에 입금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법적이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어둠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뭐냐면 약간 조금 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특히 그걸 또 은근히 또 그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나한테 우리 한 5천만 원짜리 개발 의뢰해라. 그러면 우리가 요리조리 해가지고 한 실제로는 2천만 원만 개발 받을게. 그럼 3천 넣어주면 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뒷돈을 받아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유혹에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너무 대표자 월급 처리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실제로 2천에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냥 5천만 원에 개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천만 원은 아름아름 어떻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현물도 내고 내 월급도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은 그 취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받았으면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투자도 받고 성공해야 되는 건데 이런 초기 단계에 너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둠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둠의 유혹에 빠져서 성실하게 제품을 이 자체도 문제지만 걸리면 100% 환수에다가 제재를 당하죠. 근데 요런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약점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2천만 원 어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천만 원 어치를 안 해줘. 한 뭐 500만 원 어치 해줘. 그리고 갖고 떨어져라 이렇게 줘버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받죠. 야, 2천만 원을 줬으니까 2천만 원 어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싫으면 내가 너 저기 찌른다 정부기관에. 또 정부에 끼르면 너 돈 다 토해내고 제재받고 너 난리나. 반대로 이쪽이 여러분을 협박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런 어둠이 손길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받았다가 사업이 망했으면 폐업하고 또 받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이제 제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초기에 그런 분들이 안 좋은 선배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제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 근데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회에서 그런 어둠이 손길을 만났고 제품 개발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사업은 언제 합니까? 이런 상황이 사업이 되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약점 잡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설령 개발이나 이런 문제 하자가 있으면 정당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해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물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네, 조금 힘들지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해서 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경진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금 2천만 원 받으면 상금 받아서 넣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면 여러분이 불법의 요역에 빠지지 말고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그 선물 4대 보험 부가세 처리 아주 꼼꼼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꼼꼼하게 할 게 또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그 강의 같아서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 돼도 어렵고 안 돼도 어렵지만 됐다고 해서 다 쉽게 가는 건 아니라는 게 이런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는데 또 잘 이겨내시고 특히 다른 자금을 좀 더 유치해서 커버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스타트업 Q&A 2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